자, 오늘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운수 나쁜 날에서 시작해요. 때는 1953년 8월. 한여름의 동대문이야. 한 남자가 길을 걷고 있었어. 이름은 이성순, 나이는 37. 오후 3시에 여기 동대문에서 아는 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있어.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길도 널찍한데 굳이 내가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막 다가와. 몸을 틀려는 순간 어깨를 툭 부딪혀. 일부러. 형씨, 눈을 어떻게 뜨고 다니는 거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대. 근데 이놈들이 어깨를 탁 잡아. 왜 사과가 없어? 죽고 싶어? 다짜고짜 주먹이 날라왔어. 주먹질에 발길질에 그냥 10명이 떼거지로 막 달려들었어. 이 사람 한 명이잖아. 그치, 성순 씨는 한 명이지. 바닥에 그대로 내 동생이 쳐졌지. 입에서 막 피가 주르륵 나고 쌍코피 어. 줄줄 나고. 누가? 이성순 씨가? 그쵸. 아니, 그럼 10대들이 10명이 다 나가 떨어진 거야. 주먹으로 천하를 통일한 남자. 자타공 조선 최고의 주먹. 10대 1의 남자. 전설의 시라소니. 가볍게 10대 1을 해치우고 시라소니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 약속 장소는 그 아는 동생의 사무실이야. 사무실에 도착을 했어. 그런데 공기가 심상치 않아. 직원들이 동시에 쓱 일어나는데 문 뒤에서 책장 뒤 책상 아래에서도 숨어있던 남자들이 줄줄이 나와. 거의 20명이. 손에는 손도끼, 갈고리, 쇠파이프를 들고. 아니 도끼를 어떻게 이겨? 근데 시라소니는 달랐어. 책상 위로 딱 올라가서 걷어차고 오는 족족 박치기로 다 나가 떨어져. 근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뭐야? 무슨 일? 날아다니던 시라소니의 발이 전화선에 걸린 거야. 전세가 완전히 역전. 뒤통수에 턱. 20명이 그때부터 일제히 달려들어서 뭐 도끼, 뭐 새갈고리 사정없이 휘둘러. 결국 시라소니는 초주검이 돼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어. 이 사건이 바로 한국 주먹계를 뒤집어 놓은 시라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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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치 사건.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자, 시라소니 린치 사건. 기획자는 누굴 것 같아? 다 누가 이 판을 짜놓은 거잖아, 지금. 얼굴 보면 나 바로 알아. 누군지 맞춰봐. 이 회장님의 이름은 바로 이정재. 자, 동대문파의 보스 바로 이정재 회장의 고향은 경기도 이천이야.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이정재는 씨름판의 레전드이자 이 선수들끼리는 거의 우상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 힘만 좋았느냐. 이정재는 브레인이었어. 머리도 좋았구나. 머리가 영특해. 글도 잘 쓰고 공부도 꽤나 잘했다는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 첫 직장이 어디였을까? 바로 주먹계야. 형, 주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야? 뭐 우리나라는 뭐 김두한. 아 김두한. 그 시절의 싸움은 맞짱이야. 1대1 무조건. 주먹 대 주먹이 싸우는 거야. 그 시대는 무조건. 그럼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두목의 힘은 곧 그 조직의 힘이랑 똑같겠지. 그렇지. 만약에 맞짱을 떠서 깨지면 김두한 듣던 대로 대단한 주먹이고 내 졌으니 종로를 떠나겠어. 그래서 김두한의 전성기를 낭만 주먹 시대라고 불렸대. 낭만 주먹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명이 있지.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라소니. 시라소니. 싫어서. 자, 그럼 그 시절에 이정재는 어땠느냐? 감히 겸상도 못해. 이 김두한, 뭐 시라소니 이런 사람들하고 겸상을 못해. 한참 후배야. 이정재를 주먹계로 데뷔시킨 게 바로 김두한이었어. 김두한도 그때는 몰랐지. 이정재가 호랑이 새끼라는 걸. 자, 이정재 싸움 실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놀라지 마. 진짜 대박이야. 싸움을 싸움을 잘 못했대. 못했다고요? 잘 못했대. 그 이정재 신복이었던 사람 한 명이 이런 말을 남겼대. 아, 사실 정재 형님은 힘만 셌어요. 힘은 장사인데 기술이 아예 없었대. 이정재와 시라소니 사이에도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 뭐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부산에 피난가 있던 시절에 동네 건달들한테 누가 막 두들겨 맞고 있더래. 그게 누구냐? 이정재야. 그 이정재를 보고 바로 그때 시라소니가 야, 뭐 그만들면 어떡하겠어? 호련이 나타나서 다 때려 눕히고 구해줬대. 생명의 은인이었던 거야. 그때부터 이정재가 시라소니를 형님으로 모셨대.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인 미담이야. 근데 이제 반전이 하나 있지. 시라소니 형님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대. 단점이 뭐였을 것 같아? 혹시 금전? 자, 어떻게 된 거냐? 시라소니는 한국 전쟁 때 켈로 부대라는 특수부대에서 이북 출신 대원들을 지도했던 교관 출신이래.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이북 출신들 대원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먹여 살리려고 후배들한테 수금 좀 하신 거지. 근데 이정재 입장에선 억울하지. 이북에서 내려온 후배들까지 먹여 살리라고 하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잘 챙겨드렸어, 형님이니까. 근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니 요구사항도 많아지는 거야. 돈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그리고 부하들 보기도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이정재가 잔뜩 독이 올랐지. 근데 방법이 없네. 그때는 어떻게 싸웠다고 했지? 낭만주의. 1대1로. 1대1로. 한판 붙자니 이정재 대 시라소니. 이게 상대가 돼, 안 돼? 안 되지. 안 돼.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 그래, 이거다. 싸움의 룰이 어딨어. 1대1로 안 되면 때로 덤비고. 주먹으로 안 되면 연장 들고 까버려. 그래서 시라소니 린치 사건이 벌어진 거지. 이날 이후로 낭만 주먹의 시대는 끝난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싸움. 집단 폭행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름하여 깡패 시대. 깡패 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이정재야. 최고 주먹이었던 김두한이 이때 뭘 하고 있었냐? 때마침 국회의원이 돼서 주먹계를 떠났어. 그럼 이정재가 단숨에 1인자가 돼버린 거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잖아. 싸움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넘버원이 됐나? 그러니까요. 자기만의 철학을 딱 정립했대. 그게 뭐냐? 권력은 주먹이 아니라 조직. 조직에서 나온다. 본인 피셜 조직원들이 가장 많았을 때 3,000여 명까지 있었대. 다들 한 가닥 하는 주먹들인데 다루기가 쉽겠어? 어렵지. 어렵지. 어렵잖아.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카리스마야, 카리스마. 몇 가지를 이제 주안점으로 했는데 첫째는 스타일이야, 스타일. 스타일이 정신을 지배한다. 부하들이 보스 집에 들어갈 때는 꼭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대. 용모 단정 아니면은 입구 컷이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가지. 그럼 문이 촥촥촥촥 열리고 저 앞에 회장님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부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이 대장이 엄청나 보이는 효과는 있지. 그렇지. 약간 대단한 조직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약간 자아도취하게 만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남이가. 의리의 리더십. 하루는 어떤 고등학생 부하 하나가 칼 들고 강도짓을 하다가 붙잡혔대. 이정재가 어떻게 했냐?
직접 검찰청을 찾아갔대. 이 조무래기 하나 때문에 보스가 머리를 조아려. 그리고 바로 석방. 이러니까 충성심이 생겨 안 생겨? 야, 어. 생기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그래봐야 이정재 뭐야? 깡패 두목이야. 근데 검사까지 바로 움직인다는 게 이게 가능해? 그림자가 있었어. 보이지 않는 손. 자, 이 사람 누구지? 이승만. 그렇지.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이승만 정권의 2인자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야. 자, 근데 이 사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 정치력도 없고 세력도 없어. 결국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돼. 이정재한테 찾아가서. 이 회장, 나 좀 도와주시오.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 이정재는 이기붕의 손을 덥석 잡았지. 이때부터 이정재에게 새로운 별명이 하나 추가됐어. 뭐냐? 종로의 무르덕. 불독. 이기붕을 위해서라면 뭐 누구든 물어뜯는 한 마리의 개가 된 거야. 정치 깡패 탄생이지. 갈수록 눈에 뵈는 게 없네. 어느 정도였냐면 주먹계의 대부 김두한. 뭐 하고 있다 그랬지? 국회의원. 그래, 국회의원. 근데 김두한이 자꾸 이승만 정권을 비판해. 반대파구나. 부르덕이 또 나섰지. 씩씩거리면서 국회로 들어가. 김두한 어딨어? 김두한 나와! 거침없이 문을 쫙 열어. 그리고 권총을 딱 끊고 야, 김두한. 너 이 새끼 죽고 싶어? 오. 김두한한테? 아니 생각해봐. 깡패가 백주 대낮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한테 권총을 겨눈 거야. 근데 아직 놀랄 때가 아니야.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제 시작이야. 더 심한 짓을 이정재의 악행의 하이라이트 뭐였을 것 같아? 선거! 자, 그러면 뭘 했느냐? 일단 출마를 방해해. 다른 후보들 그치, 상대 후보가 아예 못 나오게 막아. 근데 어떻게든 출마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네. 이 사진을 한번 봐봐. 네. 투표장에 가는 안악들이야. 지금 몇 명씩 띄엄띄엄 서 있지.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야. 투표 한참 전부터 깡패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장들한테 지침을 내려. 자, 이번 선거는 무조건 1번이에요. 335 짝을 져가지고 서로 표검사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안하다. 그러면 사할 사할 사전투표. 유권자 중에서 사할 40% 정도는 투표를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찍어서 투표함에 넣어두자. 불법으로 종이를 빼돌려가지고. 투표율 60% 넘을 때도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개표 때 유권자 수보다 표가 더 많이 나오는 사태까지 벌어졌대. 와. 그리고 2년 뒤에 폭행, 조작. 매수. 이 모든 비열한 수단이 총동원된 선거가 열려. (3월 15일) 역사적인 우리나라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3.15 부정선거가 열려. 총 유권자 중에서 97%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이날 투표에 참가해서 우리나라 민주선거 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기붕이 당선이 돼. 참고 참았던 민심이 드디어 폭발을 해.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막 시작이 됐지. 대구에서 들고 일어나, 마산에서 들고 일어나, 막 들불처럼 옮겨붙어. 그리고 그날 마산 시위에 참여했던 한 소년이 사라졌어. 설마. 실종 27일 만에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어. 이게 뭐야? 어떡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바다 위로 떠올랐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거야. 그래서 눈에 박혀서 죽은 거야. 다들 피가 거꾸로 솟았지. 그래서 이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게 돼. 김주열군 시신이 발견된 일주일 후 고려대 학생 3천여 명이 국회 앞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고 있었어. 청계천 사가를 지나던 바로 그때 쇠파이프, 쇠갈고리, 벽돌을 든 괴한들이 막기 학생들한테 달려들어 학생들을 폭행하기 시작. 수십여 명이 쓰러졌지. 피투성이가 돼. 이 괴한들이 누구겠어? 이정재 부하들. 아니 이제 깡패들이 일반 시민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청소년 학교들은 자유당과 정부가 함의로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민주주의에 역상한 여러 가지 실직을 부산하는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회사원, 대학생, 고등학생, 뭐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마침내 경찰의 충격으로 학생이 쓰러지자 그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무려 160명 이상이 경찰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돼. 이날이 바로 피해 화요일이라 불리게 된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 이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 발표를 해.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 이기붕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권총 자살. 진짜요? 이 분노한 시민들이 이정재를 찾는데 이미 이정재는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멀리 가진 못하고 바로 체포돼서 법정에 섰지. 이정재는 얼마를 받았느냐? 징역 8개월. 징역 8개월을 받았어. 그래, 나 동대문 이정재야. 절대 죽지 않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경찰들이 찾아와. 이정재 씨, 같이 좀 가주시죠. 그리고 며칠 뒤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웬일?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깡패 200여 명의 선두에 서서 덕수궁부터 종로까지 조리돌림을. 자, 어떻게 된 거냐? 이 사진이 찍힌 게 61년 5월 21일이야. 5일 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 5월 16일. 일단의 청년 장교들이 한강다리를 넘어 서울로 입성했다. 5.16 군사구투사. 군인들이 정권을 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깡패 소탕령이었던 거야. 다시 이정재가 재판이 회부됐어. 근데 재판 이름이 무시무시해. 혁명재판이래, 혁명재판. 혁명재판부의 판결문. 판결 이정재 45세. 상기자에 대한 단체적 폭력 행위 피고 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정재를 사형에 처한다. 자, 결국 사형이 확정되고 21일 만에 사형이 집행돼. 쫀속결이지. 우리가 그 시대에서 탐욕과 죄악의 시대에서 우리가 배우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되는 교훈을 느끼는 것 같아.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게 있어. 누구나 뭐 예를 들면 뭐 경기에서 계속 이기고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 영원히 잘 될 것 같고 한없이 그냥 계속 가게 돼. 맞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는 만큼 떨어지는 것도 아프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나에게 적절한 패배와 적절한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오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흥건의 피가. 몸은 움직일 수도 없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 이 목숨값 얼마쯤 되겠어? 손발이 막 척척 맞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시나리오를 막 짜놨어. 성관계를 하래. 여동생 예쁘게 생겼더라. 미쳤네. 새끼 진짜. 얘나니만 죽었으니까 그래도 찾아가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이 너무 재밌어서 제 앞에 카메라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어떤 책이냐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질러! 우! 꼬꼬무 팬분들은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우리 꼬꼬무 시즌1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출연자 3명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 많이 추격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세요!